자, 미국과 중국이 경제 패권을 두고 갈수록 마찰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 국부와 관련된 첨단 기술 싸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반도체 굴기 경쟁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입장에서는 위기보다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의 흐름을 타고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을 넘을 수 있을지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최대의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안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 주가가 반등할 성격을 두고 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체리피킹이다라고 논쟁을 좀 진단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이틀째 상승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같은 날 방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날이죠. 네. 만약에 오늘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상당히 좀 시청자의 문의가 많았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다행히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 전에 그 데이텍 반등했을 때 데이텍 바운더보다도 체리 피킹에 대해서 월가에서 관심이 됐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우리가 산타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는 산타 랠리보다는 최소한 산타를 어렵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주가 흐름도 다행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굳이 산타 랠리가 찾아왔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네. 일부 분들이 그 중국에서 산타 랠리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다도 미국과 한국을 이렇게 놓고 볼 때는 반도체가 아마 산타가 아닌가. 그래서 미국은 오늘 사실 마이크론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렇게 차익 실현이 되면서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는 또 장막판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연초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고 전문가 예측에 비해서는 아직도 동학개미분들이 굉장히 투자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는 그러나 11월 초에 이때 7만 원 이렇게 붕괴됐을 때에 비해서 지금 한 10% 이상 올라가니까 국내 증시에서 보면 이 반도체 부분이 이렇게 산타 랠리를 굳이 친다면 반도체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 동학개미 분들이 한 400만 명 이상이 사실 그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요. 어제 그 삼성전자가 8만에 바짝 다가섰죠. 그래서 오늘 장마판에 필라델피아 79,400원이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오늘 장마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오른 점을 감안해 볼 때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그런 됩니다. 희망과 기대를 던져드리면서 동학개미분들이 그동안 투자 손실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그런 부분을 좀 만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역시 미국 증시는 고성장 고물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그 관심이 됐던 건 3분기 성장률이 확정치가 발표했죠. 네. 그래서 확정치가 2.3% 정도 되니까 4분기에 지금 5% 이상만 달성하더라도 연간 성장률이 대체로 한 5%는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작년에 성장률이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3.5%거든요. 그러면 1년간의 그 갭을 본다면 8%포인트 이상의 이렇게 상당히 강한 반등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성장 추이를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성장률은 사실 그 2분기에 2분기에 6.7%인가요? 요번은 오늘 수정돼서 이렇게 기록했던 거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되긴 했지만 증시에 왜 이렇게 우호적으로 반영했느냐 하는 걸 좀 볼게요. 우리가 보면 같은 분기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그다음에 확정치, 오늘의 확정치입니다는 그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의 탄력, 복원력, 리길런스를 볼 때는 속보치는 2.0, 한 달 간격으로 지난달에 발표했던 잠정치는 2.1, 그다음에 이번에는 2.3%로 그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성장의 탄력성이 있다, 죽지 않았다 하는 측면이 사실 3분기 성장률에 대한 재해석이 오늘 미국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장 초반에는 나스닥보다는 다우지수의 상승 모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측면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의 GDP 갭상으로 보면 2.1%의 성장률은 어떤 성장이냐.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1%니까 그럼 시청자 여러분 2.3에서 2.1을 빼면 플러스 0.2%포인트 나옵니다. 오큰의 법칙으로 보면 인플레 갭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성장 고물가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 그 4분기 성장률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죠. 여기에 12월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115.9로 예상치를 훨씬 upp돌았고 전월에 111보다 훨씬 upp돌았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그 민간 소비가 GDP에 대한 기여도가 지금 72% 정도로 차지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4분기 성장률은 7% 나올 것이다. 그러면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지난 15일 날 평균적인 수준이 4분기 성장 5%거든요. 이걸 좀 상회하지 않겠느냐. 예상보다 상회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로스 서프라이가 되겠다. 이런 측면이고 이걸 뒷받침해 줬던 것이 지난 12월 달에 페드의 전망에서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출구 전략 추진하더라도 9월에 내년 성장률이 3.8%였었는데 이번은 10월의 전망에는 4.0%. 이거 굉장히 주목것이 보이겠다 하는 이 측면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산타렐레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는 네. 이렇게 최소한 산타렐레일은 어렵게 하지 않는 국면이 이렇게 미국의 그 월가 투자가분들한테 또 우리나라의 그 미국 주식을 사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으면서 올해 그 크리스마스를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러한 또 하나의 재료가 됐던 게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FDA로부터 긴급 승인을 받았는데 이런 점들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장마판에 결국 증시가 올라간 것은 네. 사회적 인프라법, 국민제곱, BB8법은 사실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오늘 크게 진전된 사항은 없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막판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아까 전환께서도 방송 직전에 우리가 이렇게 막판에 이렇게 올라갔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데는 먹는 치료제, 파이자의 먹는 치료제인데요. 예. 이 문제는 그 한국경제신문에서도 먹는 치료제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백신과 먹는 치료제 하면 대체로 먹는 치료제 보면 위드 코로나 체제를 간다 하더라도 독감과 비슷하게 된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보면 재봉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 어제 체리 피킹 얘기가 나온 가장 큰 배경이었죠. 그리고 오늘 먹는 치료제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자 앞으로 이제 독감과 같은 체제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빌 게이츠가 아주 그 이론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과거보다는 좀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오미크론 우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오미크론 문제에 대해서 재봉쇄 우려 어제 해소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오미크론 우려 자체에 대해서 확진자 수 문제 해가지고 아까 우리 시청자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미증시 오미크론 우려 약화. 요게 장마판에 파이자의 치료제 먹는 치료제와 함께 주가를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국내 증시까지 이 분위기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관심사라고 하면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과연 8만 원을 회복할 것인가인데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 방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영국 PD께서 예. 굉장히 경제 감각도 이렇게 돼서 이 배경화면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배경화면이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8월 달 이때보다는 굉장히 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편안하시죠? 네,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네, 온화한 미소를 되죠. 이런 것이 오늘 8만 원 회복 여부에 아마 정 PD께서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저도 8만 원이 넘어서 동학개미들이 좀 모처럼 좀 웃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그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주가를 이렇게 가지고 반도체 업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세계 반도체 동향은 그렇게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좀 반도체 관련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징성으로 또 한국의 그 대표 지수인 삼성 주가 이렇게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3개월입니다는 52주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실게요. 52주 그래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는. 네, 1년 기준으로 한번 1년 볼까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게 아마 4월 초가 될 겁니다. 2762가. 예. 날짜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월 9일 정도 전화오더라고요. 이때부터 지금 3890이니까 이거 보면 거의 50% 이상 상승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9월 전후에서 조금 주춤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굉장히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꾸로 지금 삼성전자는 연초에 그 96,000원에서 이번에 올라가기 전까지 7만 원이 이렇게 붕괴됐다 보니까 요 그래프 지금 요 그래프를 보면 정반대로 됐죠.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항상
국내 그 삼성전자 주가 가지고 세계 반도체 업황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삼성전자 간에는 올해 그 4월 9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00선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이번에 그 6중 전에 중계 6중 전에가 11월 12일 날 끝나는데요. 그때까지는 전형적으로 디커플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삼성전자 주가 간에 서로 따로노는 디커플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강조해 드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6중 전회가 끝나고 나서부터 사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삼성전자 간에는 서로 같이 가는 커플링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왜 얘기하냐면 결과적으로 세계 반도체 업종은 미중 간 마찰이 반도체의 본질적인 경기 문제, 과거 데이터하는 본질적인 경기 문제보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세계 반도체 업종의 업황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뭐 그동안 이렇게 미중 간 마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네. 1월 20일 날 그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경제 패권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더 이렇게 심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분야별로 관세라든가 비관세 장벽이라든가 부동산 부분도 있을 거고 전역이 되는데요. 역시 핵심적인 분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미래 국부 사업에 해당되는 첨단 기술 전쟁 쪽으로 초점이 맞췄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6중 전회가 끝나고 난 11월 12일서부터 또 금년 이제 오미크론이 발생했죠. 그때부터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삼성전자 간의 같이 가는 커플링 쪽으로 바뀌었을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역시 그 미중 간 마찰 과정에서 6중 전회 때 중국의 시진핑이 시황제 반열이 됐거든요. 이때를 계기로 해서 사실 미중 간 마찰이 더 심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경제 분야에서 정치 군사 쪽으로 이렇게 변한 데서는 우크라이나든가 대만 문제까지 갔고 이것이 이달 들어서는 베이징 올림픽 올해 내년 2월이죠.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보이콧해 되니까 경제 외적인 스포츠 분야까지 가는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이렇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달 19일 날 엊그제죠. 홍콩 입법회에서 중압력에 의해서 뭐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전부 집어넣으니까 반대파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몰락이다. 민주주의 몰락이다. 홍콩의 그 HI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그래서 ELS 관련해서 중국의 미국의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을 했습니다는 아직도 홍콩과 관련된 HIS의 ELS 지수 잔액이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방송에서 해설해 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사실 이 부분은 중국의 압력에서 작용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홍콩에 완전히 편집하겠다. 법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다 중국 사람으로 놓으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예속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속화라는 건 입법의 문제에서 중국과 통일이 갈 때는 경제적으로 사람이라는 건 다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가장 근본이 되는 입법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결국은 중국에 편입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반발이 지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미중 간의 마찰이 첩약에 대립되면서 사실 그때부터 공교롭게도 6중 전회가 끝나는 11월 11일, 12일 이때서부터 7만 원 붕괴되다가 주가가 지금 79,400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계절적으로 겨울철은 반도체 비수기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는 건 직접적인 계기,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오르다 보니까 네. 이쪽 분야에 그 오랜 경험이 있는 이런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 같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이걸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다 내년 2분기에 반도체 경기에 저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반도체 경기보다도 한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선행한다면 지금부터 반영되죠. 지금부터 반영된다고 이렇게 보는 이런 측면에서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나름대로 훌륭한 분이니까 논리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1년 전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현명하신 시청자분께서는 1년 전 이맘때쯤에
3대 슈퍼 사이클 얘기하면서 사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연초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그리고 대형 증권사를 중시해 10만 전자가 간다는 큰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하면 또 이것도 좀 이렇게 상당 부분 내년에 그 반도체 경기의 저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른다. 그러면 1년 전은 뭐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약간은 좀 이해가 엇갈린다. 네. 쉽게 우리 것처럼 제3자에 있는 입장에서는 쉽게 이런 쪽에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것처럼 이렇게 반도체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해 그 4월서부터 디커플링, 그 다음에 커플링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다른 측면이 더 일관성 있게 보여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이 반도체 경기를 지금 월가에서는 미중 간 첨단 기술 전쟁 쪽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국가 역할이 크고 국가가 사실 종전의 규범과 이론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고 통수권자의 힘이 크고 최고 통수권자의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입지라든가 아니면 국가에 이렇게 돼서 정책적인 측면이 주가가 많이 반영되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 네. 반도체 본질적 문제 이외에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그 4월 초에 지속적으로 오르는 미중 간 첨단 기술 전쟁 쪽으로 이것을 반도체 경기를 이어는 시각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 국부 싸움이죠. 전기차. 오늘도 전기차 얘기 많이 하시대요. 그리고 우주항공 올해 뭐 스페이스 X라든가 뭔가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미래 국부 싸움 이런 쪽으로 해서 양국들이 거기에 아주 다투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과정에서 올해 인물도 여기 일론 머스크가 됐죠. 뭐 스페이스 X라든가 전기차의 네. 상징 인물. 그다음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ETF가 아마 최고 승리를 기록했을 겁니다. 이게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도 훌륭합니다는 거기에 한쪽 분야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역할이 크고 국가의 정책적 측면이 사실 중시의 이렇게 흐름에 큰 영향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그 제조업 2025 계획 반도체가 핵심인데요. 여기에 제조업 굵기, 반도체 굵기에 대비해서 미국 쪽에서도 과거의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를 선언했냐면 4월 달에 반도체 굵기라고 그렇죠. 했죠. 네. 시청자라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굵기는 뭐냐. 현대차가 반도체 하나 4D램짜리 가지고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축적되었던 현대자동차를 못 만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미국도 이렇게 고부가 가치인 설계 요것만 좀 담당하고 제조 능력은 다른 데 맡겼는데요. 여기서 뭐 공급망에 차질이 붙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 첨단 기술에서 가장 뿌리다 인프라에 해당되는 다른 분야도 흔들렸던 부분이거든요. 이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도체 굵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뒤따르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굵기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한국의 그 반도체 업체를 적극 유치하는 네. 이런 과정에서 사실 한국의 그 반도체 주가와 관련된 여부와 관계없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있으면 이때부터 앞서 정 PD가 보여주신 대로 추세적으로 올라갔다. 2,700에서 3,900까지 추세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와 관계없이 지난 4월 이후에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탔었는데 여기에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게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굵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 역할이 커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00에서 3,900 오르는 데는 뿌리가 됐던 바이든의 반도체 굵기의 쿼드러플 구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4월 달에 보였던 내용입니다. 오늘도 통상법 232조 이 문제에 대해서 미중 간 마찰 과정에서 다른 분야에 이건 나오고 있습니다는 여기에 쿼드러플 구상은 first track, second track, third track, fourth track 해가지고 이런 구상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미군 통상법이 201조 시리즈가 있고 301조 시리즈가 있고 230조가 독특한 구조인데요. 이거는 안보와 관련해서 반도체가 국가 안보를 하는 데는 굉장히 근요했었지 않습니까?
요 관련해서 중국의 뭐 알리바바라든가 화웨이라든가 이런 쪽에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미국의 상장 문제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통상법 232조를 활용해서 이걸 중국을 견제했다. 이달 들어서도 계속해서 중국에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미국 상장이 굉장히 거부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통상법 232조다. 쌍자 간에는 요거 가지고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컨 트랙은 과거에는 중국이 제조의 부분에서 중국의 중심의 가치 사슬의 중심지가 됐는데요. 이걸 전부 옮기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들어와 SK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 사슬이 미국 쪽으로 두겠다. 그래서 피벗 스테이트, 컨트리 투 컨트리가 아니라 피벗 스테이트니까 미국으로 두겠다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이게 동맹국가에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이걸 글로벌 다자간 채널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통상법 230조의 쌍무관 문제를 다자간 동물에 해서 바세나르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바세나르 체제의 규범화 문제, 동맹국가 이런 문제에서 중국은 옥죄기 나서는 거죠. 그리고 국가만 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은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민간 차원에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협력 기반의 워크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런 촘촘히 치밀하게 왔던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이게 네 가지 트랙을 같이 통합하면 결국은 반도체 아우타키 구조, 자급자족 추세해서 다음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는 얼라이언스 밸류 체인이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아우타키 자급자족 구성에서 미국이 뭐냐, 중국이 반도체를 공급을 안 해도 여부 한가없이 미국이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 독립성과 안정성이 확정되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모든 첨단기의 씨앗이 되다 보니까 다른 첨단 기술들도 탄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탄력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의 나스닥 지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전부 주가가 다른 어떠한 국가보다도 올해의 미국 주식을 사는 사람이 한국 주식을 산 사람보다 더 성과가 높았던 거. 물론 종목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쪽의 모습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당혹스러운 것은 중국이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미국 내에서 뒤따라갔다는 풍조가 있지만 결국 성과가 내면 중국의 반도체 굵기가 주요낸 제조업 2022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시진핑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가 되는 네.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마찰이 심화되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 이 반도체 굴기를 구상하던 그 시기가 좀 기억이 나는데 이때 범국민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중국의 추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중국의 추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자존심에 이렇게 손상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공식적으로 예. 중국의 추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얘기였다. 그래서 미국의 전통적으로 미국의 이상을 아주 자존심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도가 많이 떨어졌던 배경입니다. 근데 사실 국가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나섰던 부분은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미국의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과가 나타날 때는 그 국민적 협조를 구했던 것이 잘된 요인이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위기지만 나중에는 기회가 된다 하는 이 측면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추격은 무서웠죠. 중국의 추격은 무서웠는데요. 이렇게 중국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항상 1970년대 빙봉 얘기를 했던 외교의 달인 이렇게 해리 키신저 얘기가 나오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미중 간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이 니얼 퍼거슨 교수죠. 그렇죠. 그래서 니얼 퍼거슨 교수가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2007년에 사실 미국에 가서 니얼 퍼거슨 교수 그때는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굉장히 젊었습니다. 젊어서 굉장히 원래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고 경제 철학이라든가 이쪽 쪽에서 굉장히 종합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신 네. 인상을 받았었는데요. 이때 얘기했던 것이 차이메리카입니다. 차이나 아메리카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이렇게 쭉 왔던 상황이고요.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이 방송을 전해주셨습니다는 미중 간 마찰 문제는 경제 문제 중심에서
1970년대 정치 군사 문제였던 1차 냉전 대비해서 2차 냉전이 올 것이다. 그래서 2차 냉전 요기를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에서 핵심적 요소를 뚫었다 하는 측면에 굉장히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데는 진짜 경제력이 좁혀왔더라고요. 한번 정 PD께서 숫자 가지고 중국의 그 추경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그 중국이 그 금리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금리 2008년도에 이렇게 보면 31%지 안 됐습니다. 근데 2020년 71%까지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70% 정도 벗으면 같이 동등 계열이 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이런 쪽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부담이 됐을 때가 아마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을 2017년, 2005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섰던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좀 더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더 강해졌던 것도 중국의 추격이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상은 2030년 이후서부터 이후로 이렇게 예상했던 부분이 2027년까지 오다 보니까 올해 4월 달이다인가 이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다시 한번 연임에 이렇게 되시죠. 네. 과연 고령화 문제라든가 지금의 국민의 지도를 볼 때는 민주당의 다른 대선 후보들도 지금 경쟁자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렇게 당신 문제는 연임에 대해서 강하게 대해서 이런 그 욕심이 너무 많으시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미국의 퍼링네커 정치 평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문 매체에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렇게 비판도 나오긴 했습니다는 어쨌든 연임에 대한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연임으로 한 다음에 2029년, 2030년, 2029년 대선 치러지나요? 30년까지 이렇게 본다면 자기 연임 기간에 사실 이런 예상대로 본다면 중국의 경제력 면에서 재침을 당하는 모습이 되거든요. 추월당하는 거죠. 아주 치욕이죠. 네. 치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 예상과 달리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부터 미중 간 마찰이 굉장히 더 강화되는 거다.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아무리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더라도 국민의 지지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지도.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차피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수평적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뜻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만큼은 사실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 지수를 보면 요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비호감, 호감 이렇게 지수가 나오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10년도에 36 정도에서 2021년 올해 연초에는 73 정도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추월하겠다는 이러한 반도체 굵기 구상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되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선 이견이 보이더라도 시간이 가면 자 전략적으로 쿼드러플 구상,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그 다음에 최고 통수권자는 이끌어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1년도 못해서 이렇게 성과를 나오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굵기를 놓고 벌이는 미중 간의 마찰이 우리 경제와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 마찰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반도체를 이렇게 보면 기업들이 어떤 쪽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현 정부의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미 경중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기업들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편향적보다는 미국 쪽으로 많이 쏠렸던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친미 원중 체제로 가기 때문에 글로벌 추세는 상당히 좀 잘 이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6중 전의 문제까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는 이런 이재용 부회장 이런 분들이 뭐냐 이렇게 대외적 추세라든가 이런 걸 잘 흐르는 과정에서 친미 원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에서 보면 바이든의 반도체 굵기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는 측이다 보니까 거기에 그 흐름을 잘 쫓아갔던 이런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것이 다시 한번 6중 전에 때는 디커플링에서 커플링으로 수혜가 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 밑으로 떨어지다가 지금 8만 원에 바짝 나가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왜 선호를 하는지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대외 전략상의 이런 흐름을 잘 글로벌 추세를 잘 쫓아가는 모습 예. 이런 것이 이제 앞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러고요. 그리고 어차피 외국인들이 사는 데는 지금을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는 거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갈 때 우리가 또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번에 대기업들이 인사하는 것은 영 퓨처 디지털 요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분들이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사람 4대 그룹뿐만 아니라 금융업체를 이끌어갈 사람인데 많은 기득권이 이렇게 무너지는 상태에서 거기에 과도기적인 혼란도 있긴 합니다는 어차피 이렇게 인력이 모든 것은 아무리 변화가 오더라도 인력이 중요한데 인력 측면에서는 한국이 뭐냐? 한국이 영 퓨처 디지털 이 인사를 단행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 한국의 문제가 됐던 이 조로한 문제, 조기의 노화 문제 하는 과정에서 자 대기업들은 영 퓨처 그다음에 디지털로 가서 인사의 혁신이 가고 그다음에 전앵커 같은 이런 분들은 기득권이 있는 조직보다는 스타트업을 해서 지금 스타트업이 한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신진대사로 가니까 한국이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의 기대감.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이런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이런 분 같은 정의선 회장 이런 분 같으니 자 기득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파운더스 멘탈리티 창업자 정신 원시지대에서 랜드로시 같은 창업자 정신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많이 나가시죠? 디지털 랜도 많이 나가시죠? 왜 그러냐면 소명의식, 현장 증시, 주인 증시니까 지금은 세계가 규모가 커지면 최고 경영자가 뒷전에 물러서는 게 아니라 최고 경영자가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든가 이게 오래 인물이 되면 뭐든지 저 테슬라가 뭐 거짓 얘기다 사기 얘기다 하더라도 다 나서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책임이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앞에 나가지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벌 2세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 편단보다도 완전히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미중 간 마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국인들이 이런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주가를 사는 배경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국내 증시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연초에 12만 전재가 기대됐던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도 깨졌었는데 이제 연말을 앞두고 8만 선을 회복을 하면 정말 다행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망은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올라가서 8만 원을 빨리 좀 회복하고 네. 좀 한 만 원 이상 올라가서 9만 원 이상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 바람은. 근데 올해 그 재테크 시장은 나중에 좀 한국경제TV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는. 올해 재테크는 좀 희망을 던지는 차원에서 많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10만 전자, 네. 그리고 1억 비트, 그렇죠. 그리고 천슬라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 다들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천슬라가 유력에 굉장히 좀 이렇게 다시 한때 1,200달러 돼서 방송의 뒤편에 맡고 있는 유동원 본부장이 이걸 굉장히 많이 주장해서 그렇죠. 됐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오늘 유동원 본부장의 그 방송을 좀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슬라 다시 재회복됐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유일하게 천슬라만 달성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굉장히 추세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월 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계속해서 가입하신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한 50% 가깝게 올랐으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디카플링 상태에서 주가가 10월 전에서 7만 원 붕괴됐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올해 이렇게 보면 자 작년엔 이렇게 증시를 할 때 동학개미가 핵심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올해는 ETF가 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TF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각도 있었습니다는 ETF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이런 ETF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상품들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전쟁에 가열되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와 반도체 ETF 계속 주목해보자라는 조언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